오스템 임플란트가 묻습니다. 해봐. 당신의 치아를 돌봐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 당신이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어릴 적 당신처럼 아픈 치아를 숨기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안드로이드 씨! 당신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스카이라이프와 안드로이드의 놀라운 만남. 그래서 뭐? 우리 간만에 영화나 한 편 볼까? 비싸. 영화 본 지도 오래 했잖아. 비싸. 영화 종류도 엄청 많. 최신작 비싸. 50% 할인인데. 틀어. 예!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안드로이드 TV 스카이 A. 스카이라이프 다이렉트 샵으로 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유가증권 시장 상당히 탄력을 받았죠. 다만 여러분들의 계좌 색깔이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 그렇다 보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제 얼굴 지금 환해졌죠.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지수가 견인되는 시장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그런 이유 시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시장에서 엄청난 상승 탄력들 수익률로 가지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든 기술적인 분석의 기준이든 그러한 수익 여러분들 다 잡아드릴 겁니다. 뭘로요? 교육을 통해서 잡아드릴 겁니다. 오늘도 교육, 필살기 교육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발굴된 종목 맨 끝부분에 5종목으로 오픈해드릴 겁니다. 근데 그중에 오래간만에 제약 바이오에 대한 테마 그 기준에서의 종목을 하나를 같이 넣어드릴 거예요. 근데 그냥 매수하십시오. 이건 아니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가 편입할 구간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까지 가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9시, 10시, 야간 9시, 10시 방송 끝나고 뭐가 있죠? 10시부터 11시까지 온라인에서 첨삭 지도를 합니다. 그 첨삭 지도 시간에 시황 짧게 해드리는 부분들, 또 교육 짧게 해드리는 부분들 첨삭 지도를 통해서 자세하게 진행해드리고 그리고 종목까지 자세하게 교육을 해드릴 테니까요. 첨삭 지도 꼭 참여하시고 첨삭 지도 참여하셔서 자료까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3,000장이 넘는 PPT 자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첨삭 지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주식 투시경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방송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무료 온라인 교육방송이 진행됩니다. 강의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는 강의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PC와 모바일로 참여 가능한 무료 온라인 교육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시면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접속해주세요. 예, 강의 자료 부분 상당합니다. 우리가 4월 23일부터 매주 월, 화, 수 3일 동안 방송을 해드렸죠. 그 기간 동안에 총 37강을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 PPT 자료만 3,000장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8월 6일부터 오늘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매주 금요일까지 쭉 교육해드렸죠. 그 부분이 벌써 13강째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 모으면 벌써 이 자료도 1,000장 가까이 됩니다. 이 PPT 자료 전부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첨삭 지도까지 해드릴 테니까 온라인상에 10시부터 꼭 접속하셔서 좋은 자료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요 내용들 보시면서 또 해석을 해드릴 텐데 내일 올라요 내려요. 제가 무슨 뭐 점쟁입니까? 모르죠. 모르지만 여러 가지 내용, 분석돼 있는 내용을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분석할 여력은 없어요. 저보다 뛰어나신 애널리스트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분석 자료 내용을 저는 해석을 해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방송에 나온다고 해서 분석 능력이 있다? 그러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같은 사람들 분석 능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게 교육이라는 거죠. 시장 상황 지난주까지만 해도 또 2주 전만 해도 얼마 전에 계속 깨져 내려갈 때만 해도 이게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하다못해 오늘 기준에서도
교육받으시다가 질문을 주시더라고, 장중에. 뭐라고 질문 주셨냐면은, 자꾸 좋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글로벌 증시 대비 우리나라가 못 가는 이유가, 이게 뭐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경제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도 해주셨는데, 장이 지금 글로벌 증시 대비 장에 어려운 거는 3개월 뿐이 없어요. 예? 잘 기억해 보세요. 6월 달 중순 이후에, 그러니까 6월 선거 끝나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 6월 중순이니까 7월, 8월, 뭐 2개월이네. 3개월도 아니네요. 2개월 동안에 글로벌 증시 대비 좀 더 빠졌을 뿐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글로벌 증시 대비 월등히 강했어요. 2017년도에는요, 가장 많이 올라간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11월까지, 2007년도에 1월부터 11월까지 27%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나스닥은 26%, S&P 500 지수는 24%, 일본은 25%. 우리가 제일 셌죠.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거 전까지는 일본과 유럽 같은 경우 독일이 1월 고점 대비해서 3월 저점이요. 13%가 빠졌다고. 일본은 어땠어요? 사학비리까지, 아베 총리의 사학비리까지 겹쳐지면서 1월 고점에서부터 3월 말까지 조정이 16% 나왔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한 7, 8% 조정받고 바닥 계속 높여놨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나라 센 거였죠. 그러다가 6월 이후에 밀려 떨어진 게 1월 고점 대비 얼마? 14%. 그러면은 독일하고 비슷한 수준, 그리고 일본보다는 덜 빠진 거예요. 그들은 3월에 바닥 찍고 돌리는 과정인 거고, 우리는 인위적으로 좀 방어됐던 부분이 깨지면서 2달 동안 힘드셨던 거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지수 견인하죠? 우리 절대 약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약하면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주류 쪽의 의견을 들으시고 비주류 쪽, 어차피 나오는 그 비주류의 의견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지금 굉장히 엄청난 뉴스가 나와 있어요. 이 뉴스 뭐냐면 벌써 아침에 다 나온 뉴스인데 여러분들이 다시 교육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보시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8월 달에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죠. 미국의 이제 금리통화위원회, 예? 금리 결정을 내리는 그런 위원회인데, FOMC가 1년에 몇 차례 열린다고 그랬습니까? 그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금통위는 매달 열리죠. 일본도 매달 열려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8차례, 1년에 8차례 열립니다. 45일, 약 45일에 한 번씩 열려요. 그리고 연간 단위의 FOMC 회의 일정이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싹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유치원생, 중학생? 유치원생은 좀 그런가요? 초등학생, 중학생도 알 수 있는 FOMC 회의 몇 번 열리니? 그러면 검색해서, 아버지, 8번 열려요. 이거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조차도 모르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매매를 하시겠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시황을 들으신다?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채널 돌리지 마시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8차례의 회의가 열리는데 8월 달에 열렸던 회의, 예? 그 회의에 대해서 의사록, 그때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그 의사록이 새벽에 발표가 됐죠.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9월 달에는 기준금리를 무조건 올리겠다. 9월 달에는 기준금리를 무조건 올리겠다.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죠. 9월 달에는 금리 인상 그대로 가겠다. 그걸 강하게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8월 달 회의에서. 다만 연준 의원들의 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냐면은 무역 전쟁을 계속 지속하면은 투자, 고용, 소비 전부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정정 불안, 정치적인 불안과 정책적인 불안. 정책은 뭐예요? 정치는 알죠? 정치적인 불안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뭐 탄핵설까지도 얘기는 나오는데 남의 나라 그렇게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어찌됐건 정치적으로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금 금융시장이 강세를 띠는 게 오바마 정부의 결과물이 지금 나오는 거냐, 아니면 트럼프 정부가 잘해서 나오는 거냐, 이거에 대한 평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잘했다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정치적으로 뭐 어떤 뭐 탄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그런 불확실성이 일부 있고,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공화당 정부 이전에 민주당 정부는 자유무역 정책으로 갔잖아요. 근데 공화당 정부는 전통적으로 보호무역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 정책을 좋아하는 보수층이 공화당 정부로 바꿔줬죠.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가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좀 보수적으로 가보자. 바꿔줬잖아요. 그러면서 대선 공약부터 해서 또 대통령 선거 당선된 때부터 해서 2017년도에 그냥 줄기차게 나온 게 뭐예요? 지금의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미국, FTA. 예? 그 다음에 나프타.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럽과의 또 중국과의 그런 무역 분쟁에 관련된 내용. 근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11월 중간선거까지 일정 범위의 모양새. 야, 내가 세지. 우리나라 무역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지. 보수층 나 믿죠? 이런 내용인데 계속 그렇게 가면 어렵다라는 거를 연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죠? 그 밖에도 이란과의 핵 문제, 그리고 터키와의 문제, 또 북한과의 문제, 그게 보수적으로 예전에 기억 안 나세요? 아버지 부시 때 북한을 가지고 우리 동포잖아. 우리 동포인데 물론 동포를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악의 축, 이란과 북한은 악의 축이다. 그런 단어를 듣고 있을 때 우리는 기분이 안 좋아야 돼, 사실. 뭐 정치적인 논리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이 공화당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는 좀 더 유하게. 어찌됐건 그 부분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이상으로 너무 과도하면, 예? 그러면 결코 좋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도 했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결론 첫 번째, 9월에 기준금리 인상한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015년까지는 여러분들 맨날 듣는 게 뭐예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세상에 그런 단어가 어딨어. 2015년 이후에 2016년 바닥 찍고 내리 글로벌 시장은 랠리라고 어제도 보여드렸죠. 미국 50%에서 나스닥 70% 이 수준까지 다 움직임이 나오고 글로벌 시장 마찬가지 우리가 좀 많이 눌려있을 뿐이지 40에서 60%의 랠리가 나오고 2년 동안.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니까 랠리가 나오는 거죠. 금리 인상이 어떻게 우려감이고 어떻게 악재냐고. 근데 그 금리 인상 부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 지표가 일단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9월 달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올해 총 4번 올리기로 했는데 그중에 3번 올린 거고 한 번이 남았잖아요. 그 한 번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건 뭐? 소수 의견. 주류와 비주류. 주류는 올리겠다는 거야. 4번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크게 바뀐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3번 정도가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소수 의견도 있다. 근데 장이 깨지거나 뭐 안 좋거나 하면은 꼭 금리 얘기를 떠나서 그 소수 의견의 얘기는 이만큼 부풀려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결론적으로 금리를 올릴 만큼 미국의 경제 지표는 여전히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정 불안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언급을 했다는 건 거의 끝자락이라는 거예요. 선거 앞두고 이제는 뭐 거의 이제는 말할 수 있어. 뭐 이런 수준의 거의 끝자락.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거는 윤정두가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S&P 500 지수 사상 최대치 고점 장중에 땅 뚫고 올라갔잖아요. 나스닥이 지금 뭐 막 밀려있어요. 기술주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나스닥 저기 고점 위에 있죠. 예? 맨날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냥 랠리가 나오는 상태에서 고점을 계속 뚫고 있잖아요. 다우는 역시 강하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장세다. 예? 그리고 금리 자체도 지금 어떻게?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2% 수준. 바닥금리예요. 마지막 금리가 언제 얼마큼 올려진지 아세요? 마지막 금리도 모르고 얘기하면 안 되지. 2000년대 들어서 금리 올린 거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예? 총 몇 번 올려요? 2년이잖아. 그죠? 2년인데 몇 번 올리는 거냐면 이게 17번 올리는 거예요. 왜? FOMC 회의가 8번, 1년에 8번이죠. 그럼 16번 플러스 한 번 더 올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006년부터 해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예요. 그렇게 해서 올려진 금리가 1%에서부터 5.25, 4.25%를 올린 겁니다. 5.25%에서 지금 2%는 바닥금리라고요? 그럼 4%, 최소 4% 이상의 금리가 형성돼야 경기가 조금 어느 정도 정점에 달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정점에 달한 뭐 4%대, 왜냐하면 5.25까지 올리질 않아요. 계속 선진화되면서 금리가 이렇게 계속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집니다. 조금씩. 고점이. 어찌됐건 4%대 기준이 된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정점으로 형성되느냐? 아니에요. 미국이 2006년 6월이 정점이었나요? 2006년 6월 우리나라 지수가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1400까지 갔다가 1200까지 눌립니다. 그리고 얼마가요? 2100가죠. 900포인트 더 올라가네? 어마어마한 내리가 더 나오죠. 경기 정점에서 호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 그럼 금리 언제 내려요? 금리 언제 내려요? 금리 언제 내리냐고 누워 계시지 마시고 딱 일어나갖고 정석적으로 배우세요. 시황 한 번이라도. 금리 언제 미국에서 내리냐고요. 쭈삣쭈삣 말씀하시는 거야. 2008년도에 리먼 터졌을 때 내렸나?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주식하면은 내가 사면 고점이고, 예?
2007년도 9월 달에 금리를 내립니다. 왜?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모기지론 터지면서. 파생상품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2007년도 10월이 금리를 내리면서의 정점이 돼요. 최고 고점. 근데 거기서부터 폭락이 오느냐? 아니죠. 폭락이 오는 거는 2008년도에, 예? 2008년도 초에 뭐가 있었어요? 5대 IB 중에서 베어스턴스라는 IB 투자은행이 망해버리죠. 리먼 브러스는 4위예요. 리먼 브러스 터지면서 리먼 브러스 터지고 메릴린치도 터지고 다 터져서 이제 매각돼 버린 거고 결론적으로 랠리는 2007년도 10월에 정점 찍고 밀렸다고 급락이 아니라 2008년도 일정 범위 상반기까지의 흐름에서는 랠리가 형성됐다. 정점 찍고도. 그럼 4%대 금리라는 거는 내년 하반기 정도면은 4% 수준의 금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내년 하반기 뭐 내후년. 그러면 그때가 정점이냐? 아니죠. 그때부터 1, 2년을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 금리 정점 찍을 때 1,400까지 올라갔다가 눌려서 1,200 됐다가 2,100까지 갔잖아요. 1,200에서 2,100.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은 사실상 복 받으신 거예요. 바닥금리에 지금 시장에 접근해 오셨기 때문에 레버리지 함부로 쓰셔가지고 변동성 확대될 때 한 번에 그냥 깡통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를 하시고 정상적인 매매를 하시면 지금처럼 좋은 바닥 국면은 없다라는 겁니다. 서민 경기가 어렵다고 어려운 건가요? 예? 반대급부적으로 비주류에서 나오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어려운 건가요?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지수는 계속 올라가? 지금 요즘에 빠진다고 정점 대비 고점 대비 2,600에서 막 300포인트 이상 빠졌다고? 바닥에서 올라온 건 생각 안 해요? 경기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그러면 그것 이외에 나머지 부분, 시황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느냐?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부분 있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확대가 될 수도 있지만 더 이상은 확대되는 것보다는 축소가 될 수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될 수 있어도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그 무슨 얘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추가적인 관세부가 340억 불 전체 통상 무역 그 규모에서 얼마나 돼 이게 요만큼도 안 돼. 그리고 부가를 막 몇백 프로 올려버렸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미국도 자국의 흐름에 있어서 부담이 돼요. 관세 부과하면은 기업들이 바보입니까? 관세 부과하는 것만큼 가격을 올려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미국 소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국민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정 범위 전체가 아닌 조금씩 좀 단계별로.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2천억 불에 대해서 관세 부과에 대해서 뭐 조사하고 있고 조정하고 있고 타당성을 보고 있다. 이번 주부터. 근데 그 이전에 160억 불에 대해서 서로 관세 부과하겠다. 그게 23일 기준이잖아요. 그게 터지기 전에 봉합하자. 그리고 11월 달에 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자. 그래서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만날 때 뭔가 봉합되는 모습. 그래 중간선거에 좀 득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 그 정책적인 불확실성 부분들. 이런 내용 때문에 솔직히 미국이 주가가 빠졌습니까? 유럽이 빠졌어요? 이머징 마켓 시장이 흔들렸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조금 상대적인 약세 떴다고 전 세계가 다 흔들린 것처럼 표현하는 거 잘못됐습니다. 11월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다. 아시겠죠?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서부 텍사스 중진류 이 부분에 원유 재고 감소 3% 이건 큰 의미는 없는데 다만 상품 가격의 강세 부분이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일봉 보시지 마시고 월봉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서부 텍사스 중진류 선물을 매매하시는 분들이란 모를까? 선물 매매가 아니시고 주식시장의 참고 자료로 보시는 경우는 월봉으로 보십시오. 왜? 월봉의 전체 추이에서 유가가 올라가줘야만 경기가 회복된다는 거죠. 수요가 급증한다. 이란과의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급등이 나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핵 문제, 핵 분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억 안 나시죠? 그게 2월, 3월, 4월 계속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미국, 이란,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까지 7개 국가가 합의를 본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 혼자 난 탈퇴할 거야. 인정 못해. 민주당에서 한 거 난 인정 못해. 우린 보수야. 난 강한 미국이냐. 이거 했다고 해서 이란 문제가 막 굉장히 크게 불거졌나요? 중간선거 앞두고 내가 할 역할만 정치 쇼만 보여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기억도 안 나죠 이제는. 그것 때문에 유가가 이상급등이나 이상한 흐름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깨졌습니까?
결론은 월봉으로 보시면서 그러한 이슈 때문에 변동 나오는 일봉 흐름 보지 마시고 월봉에서 수요의 부분이 계속 증가해 줄 수 있느냐. 중국 쪽의 경기가 살아나 줄 수 있느냐. 중국 쪽의 증시는 상관이 없습니다. 브릭스 시장이에요. 중국의 경기가 일정 범위 살아나 줄 수 있느냐. 언제 대비? 뭐 2009년도 3월 대비 뭐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상품 가격도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맨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에 따른 시장 지수 견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한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 어때요? 오늘도 마찬가지다. 지수는 올랐는데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많아. 힘드시죠? 아, 지수는 올랐는데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많아. 아, 야, 삼성전자 인위적으로 땡겨놓고 막 두들겨 패고 있어. 뭘 두들겨 패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지수가 25% 올라와 있어요. 언제 대비? 2016년 저점 대비. 예? 글로벌 시장이 2016년 저점 대비 대부분이 이머징 마켓이든 선진 시장이든 40에서 60% 이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40% 이상 올라왔는데 나머지 국가들도 밀려내렸다 돌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밀린 거죠. 6월 선거 앞두고 방어하다가. 결론적으로 25%뿐이 못 올라와 있는데, 예? IT 종목은 삼성전자가 얼마? 111%. 하이닉스가 얼마? 211%. IT 종목은 다 움직였어. 왜? 실적이 영업이익이 2015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다 증가했으니까. 2배가 뭐야? 3배, 4배 증가했으니까. 금융주는 어때요? KB금융은. KB금융, 금융지주사들 영업이익 순이익이 2배 이상 다 증가했어요. 그러다 지금 인위적으로 많이 눌려졌던 그러한 흐름에서도 거의 90%대의 랠리가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되니까. 네? 그리고 철강의 포스코 같은 경우 실적 돼야 안 돼요. 경기가 살아나니까. 철강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조선, 자동차, 건설, IT까지도. 근데 현대제철은 현대차 그룹에 묶여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개선이 안 돼. 포스코는 긍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의 영업이익 2조 4천억짜리가 2015년도에 5조 5천억까지 올라와 버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100% 이상이에요. 주가 많이 밀린 것 같지만.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기업 실적이 나오는 쪽에 수급이 들어와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와서 그래서 지수가 25%라도 땡겨져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IT, 금융, 그다음 철강, 그리고 화학이 요즘 조정 굉장히 많이 받았죠. 화학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순이익이 대부분이 지금 많이 이제 뭐 둔화된다 해서 눌려져 있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의 개선, 순이익의 개선 나와 있어요. 심지어 막 100%씩 개선돼 있는 업체도 있죠. 그런 종목군들이 주가가 눌렸다고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되고 결론적으로 그러한 업종이 올라와 있어서 지수가 견인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11월까지도 또 올 1월까지도 2년 동안에 지수 40%, 지금 25%지만 40%대까지 올랐잖아요. 40%대 랠리가 나오면서 정상적인 애들이 다 올라왔어. 예? 정상적인 애들 실적 뒷받침되는 IT, 금융 다 올라갔잖아요. 못 올라간 거 뭐야? 뭐가 못 올라갔어요? 조선. 예? 그리고 무슨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기아차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둔화되다 보니까 미끄러져 버렸죠. 그런 논리예요. 지금의 기준에서도 실적이 되는 IT가 또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예요? 30%의 비중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30.03%까지 올라왔어요. 이쪽이 강세를 띠면 지수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럼 단순 논리로 보자고요. 단순 논리로. 삼성전자 오르면 얼마 갈 수 있다. 이거 다 필요 없이 단순 논리로. 지금 2,300이 안 돼. 근데 2,300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2,280포인트야. 그러면 우와 벌써 그렇게 올라와서 이런다고. 내 종목은 못 갔는데.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작년까지만 해도 얼마 봤어요? 코스닥 1,000, 유가증권 시장 3,000, 윤정도도 3,000 넘긴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고. 그럼 3,000이라고 볼게요. 2,280에서 3,000. 3,000포인트 가면은 못 가는 종목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종목, 돌 던져서 맞는 종목 다 갑니다. 윤정두가 부채도사여서 종목 이거 사세요 하면 오르는 게 아니고 지금 장에 아무리 얘기해봐야 하루에 장 안 좋을 때 요즘에 얼마씩 빠졌어요? 1,900개 종목씩 빠진단 말이에요. 1,900개 종목이 빠지고 있는데 윤정두가 이거 사면 됩니다. 올라가나? 그런 유료 마케팅에 넘어가시지 말라고. 장이 이렇게 3,000포인트에 갈 수 있어야만 돌 던져서 맞는 종목, 어지간한 종목, 실적 나오는 종목 다 간단 말이에요. 실적이 안 나와도 가. 정상적인 장이. 그러면 이 지수를 누가 땡기냐 이거야. 비중이 여기가 30%야. 화학이 10%예요. 의약품이 6%예요.
이런 쪽에 강세 부분이 연출이 돼야 갈 거 아닙니까? 오늘의 기준 어떻게 했어요? 전기전자 업종 0.54. 종가에 삼성전자가 강보합으로 돌렸어요. 0.54 곱하기 30.03% 해주면. 그럼 대략 얼마예요? 0.16% 정도 들어올린 거죠. 0.16% 지수로 환산해서 전일 종가 대비하면 얼마? 몇 포인트 정도 돼요? 한 3포인트, 4포인트? 오늘 상승의 상당 부분을 전기전자 업종이 끌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극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려주면 하락 종목이 좀 당분간은 좀 하락 종목이 많고 지수만 견인된다 할지라도 야 이거 지수 계속 가면 만약 2350 가 예? 삼성전자가 5만 원 가버리면요 2400포인트까지 갑니다. 삼성전자가 5만 원 조금 넘기게 되면 2400포인트까지 가요. 그거는 뭐 점쟁이여서 점을 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10% 올라오면은 지수가 50포인트 정도 올라와. 50포인트. 전기전자 업종 전체가 다 오르겠죠. 삼성전자 오르면. 그죠? 그러면 75포인트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것만 따지면 2355포인트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한 10% 가까이 올라가고 전기전자 업종이 한 10% 가까이 올라오는데 다른 종목은 이러고 있을까? 어지간한 건 다 올라와요. 그러면 다른 종목 올라오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2400포인트가 다음 주에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야. 왜? 삼성전자 올해 들어서 주간 단위의 주봉 크기가 제대로 나와줄 때는 9%씩 나왔어요. 지난해에는 15%까지 나왔어. 주간 단위에 15% 이상까지도. 그러면 9% 다음 주에 9% 움직이면 그게 5만 원대예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왜 안 나온다고 생각해? 실적이 어마어마한데. 예? 반도체 정점이라고? 반도체 정점인데 어떻게 미국장이 나스닥이 급등 랠리야. 그렇게 해서 가면 내가 안 갖고 있다고 못 가 이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가면 나머지 종목 다 간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 종목이 좀 더 많이 빠졌어요. 아, 우울해요. 하지 마시고 야 시장의 질이 너무 좋구나. 극대형주 위주에서의 정상적인 실적되는 애들이 가는구나. 야 현대차가 바보 같더니 7월 달에 이미 바닥 따지고 12만 원 이탈됐다가 돌리는구나. 시장은 덜 돌렸지만 현대차 또 포스코 LG화학 다 돌렸구나. 자신감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테마주는 테마주로 놓고 보시고 그리고 주력주는 주력주에서의 시장 전체적인 흐름 보시고 오늘은 그래서 준비한 게 맨 끝부분에 종목은 세상에나 의약품 쪽에서요. 예전만큼 변동성 안 나와요. 다만 오늘 뭐 동성제약 같은 경우 막 상한가 들어가 버리죠. 상한가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개별적인 내용이 있는 종목이 상한가를 갑니다. 근데 그 개별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의약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바이오 쪽에서 약간의 이상 징후가 제가 느낄 때 나왔어. 윤정두가 그 딱 느낌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경협주들 막 폭등 랠리. 폭락 나올 땐 건들지도 않죠. 다시 바닥 찍고 돌릴 땐 무조건 또 편입. 바이오가 내일의 기준에서 이 종목이 조금 움직여주면은 조금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어찌됐건 그건 맨 끝에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 이 시황 자료 내용, 오늘 PPT 자료가 뒷부분 내용도 전체적으로 하면 50페이지가 넘어요. 그 50페이지의 자료, 또 종목 교육을 통해서 잡아낸 종목, 그 종목까지 이 자료들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10시부터 첨삭지도 지도해드립니다. 10시부터 온라인상에서 모바일과 인터넷, PC로 접속할 수 있는 첨삭지도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주식 투시경.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방송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무료 온라인 교육방송이 진행됩니다. 강의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는 강의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PC와 모바일로 참여 가능한 무료 온라인 교육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시면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도 중요하고요. 첨삭 지도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황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장중에 실시간으로 교육을 통해서 오픈해드린 종목군들에 대한 AS를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 SNS 접속하실 수 있는 방법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첨삭지도 들어오시면 그거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하루에
5분에서 30분짜리 시황과 종목 AS 음성 파일을 SNS에 하루에 보통 1회에서 5번 정도까지 올려드립니다. 충분하게 참조되시겠죠. 그게 다 무료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오늘은 마감 방송 때 윤정도 피를 탁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음성 파일 50분을 녹음해서 음성 파일을 무료로 올려드렸어요. 그럼 왜 어디 가서 이상한 데 가서 왜 유료를 들어요? 무료가 있는데 교육 받으시고 그 내용들도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복습 내용은요. 이틀간에 걸쳐서 교육을 해드렸던 변형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뢰도의 강화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립니다. 뭐 빠르게 진행하고요. 그리고 필살기 오늘 들어가니까 필살기를 집중해서 설명드려야 되겠죠. 자, 변형형의 기준은 모양새입니다. 이런 모양새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우산형의 기준을 따질 때 꼬리가 얼마큼 달리는 게 우산형이냐라고 했을 때 몸통과 꼬리의 비율이 최소 1대1 그리고 꼬리의 길이가 더 길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산형이에요. 1대1을 넘어서는 길이, 1대1을 넘어서는 길이 이 몸통 대비해서 그리고 위에도 꼬리가 달릴 수 있다. 또 밑으로도 꼬리가 달릴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생긴 것만 우산형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것들도 다 우산형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역정된 망치형도 마찬가지. 밑으로도 꼬리가 달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비율은 1대1 최소. 그리고 이 꼬리가 1 이상으로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다음에 삿바형의 경우는 뭐 음봉, 양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봉이든 양봉이든 뭐 밑에가 꼬리가 이렇게 달릴 수도 있고 다만 이 꼬리의 길이는 이 몸통 대비 1대1에서 몸통이 더 커야 되겠죠? 꼬리가 더 길면은 뭐 우산형이 되니까. 네. 그리고 변형형의 기준에서는 이런 겁니다. 이러한 그 망치형의 기준, 예? 우산형의 기준에서 양봉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는 예? 양봉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는 이러한 그냥 양봉의 기준으로 본다. 빨간색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는. 만약에 이게 파란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C가가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 C가가 여기죠. 빨간색은. 근데 C가가 만약에 여기예요. 근데 종가가 여기야. 그럼 당연히 C가 대비 종가가 밑에 있으니까 파란색 음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양봉으로 표시를 안 합니다. 다만 빨간색에 이러한 망치형이 떴을 때, 귀요성이 떴을 때, 그러니까 우산형이 떴을 때는 어떻게 된다? 양봉으로 기준 잡니다. 그러한 이유가 오늘부터 배울 필살기를 보시면 오늘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필살기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뭐냐면 망치형이 떴어. 어디서 사냐고. 전자조건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망치형이 떴을 때 어디서 사고 어디서 손절을 하냐 이거죠. 그게 정형화된 게 전 세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걸 윤정두가 정형화를 했다.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주식 한 30년 했으면 됐지. 30년 했다는 증거자료 삼삭지도에서 맨날 보여드리죠. 30년 된 증권카드. 예? 거기에 책 10권 냈으면 됐지. 거기에 그 책 10권 낼 수 있을 정도의 실력, 실전투자대회 7번 우승했으면 됐지. 그 책은 검증받을 수 있는 책이냐? 그렇죠. 증권사 임직원 교육, 또 대학 강의, 전부 다 진행했잖아요. 그 자료를 지금 무료로 배포해드려요. 무료로. 그러니까 첨삭지도 들어오셔야 돼, 안 들어오셔야 돼? 들어오셔야죠. 결론적으로 그 모양새, 이 변형형의 모양새에 따라서 매수 구간과 어떤 캔들 패턴으로 대응을 할지에 대한 전략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변형형을 미리 이렇게 필살기 배우기 전에 교육을 해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리고 잉태형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긴 거를 저렇게 생긴 모양이랑 똑같이 인정을 해주자. 그래야 실전에 전략을 잡을 수 있다. 마찬가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신뢰도 부분의 흐름에 있어서도 나와 있죠. 우산형의 경우 꼬리가 길게 달리면 길게 달릴수록 신뢰도가 높다. 왜 그런지 다 설명드렸어요. 꼬리가 길게 달려야만 들어 올리는 힘이 세지고 있다. 고점에서 잡힐 때는 추격 매수가 세진 거기 때문에 하락 반전의 기준. 그리고 결국은 드래곤 플라이까지 형성이 되면 굉장히 강한 추세. 반전의 기준. 마찬가지로 잉태형의 기준에 이 봉이 이 기준봉 대비 안에 있는 잉태된 봉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힘이 응집돼 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뢰도는 더 높아진다. 마찬가지 반대급부에서 장악형의 기준은 이 앞에 봉을 감싸 안는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러면 그 힘의 크기가 개파락이 이만큼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계속 밀려 내려오다가 개파락이 이만큼 나왔어요. 이 끝났다고 해야죠. 근데 그거를 돌리는데 여기를 다 감싸 안아버려. 어마어마하게 너무 비이성적으로 큰 캔들이면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저 정도의 힘이 있어야만 별 3개짜리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신뢰도 부분은 기준봉이 오른쪽 기준봉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강해진다. 예. 샛별형도 마찬가지로 힘의 강도가 이렇게 몸통이 되면은 스타고 이게 이렇게 십자가로 나오면 도지라고 그랬어요. 도지일수록 신뢰도는 조금 더 높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여태까지 이제 이틀 동안 또 배운 내용이고 오늘의 기준은 필살기. 자, 우리가 이걸 배웠죠. 캔들은 300년 됐다. 그 중에 윤정두가 분류하는 게 아니라 300년 동안의 그 신뢰도를 분류를 해봤더니 별 1개짜리 캔들, 2개짜리 캔들, 별 3개짜리의 신뢰도의 캔들이 있더라. 별 3개짜리 신뢰도 캔들은 7가지가 있다. 그 7가지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캔들이라는 거는 수백 가지의 패턴이 있고 우리가 한 100여 가지 패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 캔들 하나짜리부터 뭐 5개, 6개짜리까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캔들을 배우는 이유는 추세의 지속을 놓고 보려고 배우는 건 사실 아닙니다. 중간에 나오는 캔들을 잡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평선이나 추세의 범위에서 또 서양식 패턴의 기준, 뭐 N자형이라든가 W자형이라든가 이러한 기준에서 대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추세의 지속 범위는. 그럼 캔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밀려 내려오다가 바닥을 어디서 찍느냐. 올라가다가 고점을 어디서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종목은 잘 사는데 고점을 꼭 놓쳐요. 이거 얼마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자기 방어하는 거죠. 내가 사서 나는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다. 내가 사고 분명히 올랐다. 올랐는데 내가 고점에서 못 팔아갖고. 그럼 그 고점을 잡을 수 있는 게 뭐다? 캔들이다. 그래서 반전형 캔들 기준에 총 7가지 캔들 중에서 별 3개짜리 캔들 중에서 6가지가 반전형 캔들입니다. 한 가지가 지속형이고 그 반전형 캔들 6가지 중에 4가지를 4대 1000원의 캔들이라고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요거만 아시면 수익률 대 윤정두보다 더 많이 우승할 수 있어요. 윤정두 7번뿐이 우승 못했잖아요. 파생에서 2번, 일반 실전에서 5번. 여러분들은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의 기준은 이거부터 배웁니다. 하락 잉태형과 하락 잉태 확인형. 예? 전제 조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다 교육 받았잖아요. 이것도 가려버리고 싶다니까 이렇게. 이걸 왜 제가 공짜로 드려야 되는데. 예? 30년의 노하우를. 근데 그나마 이거는 시중에 일부라도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될까? 이건 아예 가려야 돼, 이거는. 이거는 자료 다운로드 받으세요, 이거는. 예? 무료로 드린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가려버릴 거야. 정형화 된 게 없어, 이게. 예? 아니, 이게 떴어. 하락 잉태 확인형이 떴어. 어디서 차익 실현해야 돼? 차익 실현 오셔야 돼. 하락 잉태 확인형이 뜨면요. 별 3개인데요. 하락 반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디서 차익 실현하라고? 어디서부터?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떠서 상승 반전합니다. 어디서 차익 실현하라? 어디서 매수하라고? 전제 조건도 안 알려주고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그래서 그걸 정형화한 거. 30년 된 노하우로. 이렇게 했더니 실전대회 7차례 우승하더라.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검증해봤더니 다 맞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료를 써도 아니 증권사 임직원분들이 이거 몰라서 이걸 하겠어요? 정형화된 게 없고 교육자료가 없다 보니 윤정두가 갖다 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거래일에 몸통 하단부가 어떻게 됐어요? 요거죠, 요거.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하락 반전이니까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1거래일의 몸통 하단부. 예? 시가, 이탈 구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쭉 상승해서 양봉이 하나 쭉 나와요. 그럼 여기가 상승하던 과정이니까 최근 흐름에서의 정점으로 인식이 되는 구간이 되겠죠. 뭐 사상 최대치 고점이거나 50이지 고가거나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움직이다가 어느 한 시점에 최근의 고점으로 인식되는 구간에서 그 구간에서 요 시가 부분, 양봉이니까 하단 부분이라고 적어놓은 게 시가겠죠. 음봉이면은 종가고, 음봉이면. 근데 하락 반전에 양봉이 떴는데 요 라인을 훼손시키는 흐름이 나오면 그걸 하락 잉태 확인형이라고 그래요. 그게 첫 번째 기준봉의 시가 구간을 이탈을 하는 구간, 차익 실현하는 구간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올라오다가 양봉이 발생돼 있어요. 응? 근데 더 뻗어 올라가야 되는데 음봉으로 미끄러집니다. 음봉으로 미끄러지는데 이 모양새가 시가가 여기서 형성돼서 이렇게 음봉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어제의 종가 대비 글로벌 시장의 문제가 됐든 종목의 자체의 문제가 됐든 차익 실현의 욕구가 터져나와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계속 고점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산 사람 빼고는 이게 차익 실현이지 손절입니까? 예? 대부분은 다 밑에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나오면서 음봉이 됐는데 첫 번째 날 만약에 여기를 더 깨고 내려갔어. 그럼 아무 패턴도 아니야. 의미도 없어요. 근데 감싸 안은 잉태형이야. 잉태형은 별 2개짜리입니다. 방향성이 완전히 꺾어졌다 볼 수는 없어요. 그 잉태형이 뜨고 나서 돌릴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시장 영향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이 라인을 벗겨내는 순간 하락 잉태 확인이 돼서 별이 3개가 빵 뜨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야. 다른 사람 꼭 홍나라 팡나라 할 필요 없어. 내 종목만 보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데 잉태형 딱 떴는데 그 다음날 확인형이 빡 돼버려. 개파락이 빡 나오든 아니면 그냥 음봉이 여기서부터 시가가 여기서부터 출발했는데 음봉으로 떨어지든 이날의 하단 부분을 깨고 내려간다는 거는 어떠한 가격에서도 차익 실현을 하겠다는 욕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가격 기다리지도 않고 기다리기도 싫고 나는 차익 실현하겠다. 그 물량이 쏟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별이 3개라는 거예요. 이건 윤정도 주장이 아니라 300년 된 캔들 패턴의 신뢰도의 시장의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럼 어디서부터 차익 실현하냐 이거예요. 그게 정형화된 게 없잖아.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을 벗어날 때부터 무조건 이거는 차익 실현을 대응해야 된다.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를 미련을 계속 갖고 싶다 그러면 여기 꼬리 달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 마지노선을 이 꼬리까지 보는 거예요. 이게 전저점이 아니에요. 상승하던 종목이니까 이건 전저점이 아니에요.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꼭 핑계를 대. 이날 분명히 보고 계셔놓고도 나 출장 갔다 왔어요. 그래 못 봤어요. 어떻게 해? 이제 결정이 돼버렸어. 이제 신뢰도가 별 3개짜리 하락인 때 확인형이 떠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패턴이 완성된 이후에는 1거래일, 2거래일 캔들에 2분의 1 하단 이하. 패턴이 완성된 이후에는 1거래일과 2거래일의 캔들의 2분의 1 하단 이하 부분. 그러니까 이 라인을 돌리지 못하면 이게 만약에 이 위치가 딱 정중앙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캔들에 요 라인을 여기서 돌려 만약에 운 좋게 그런데도 이 라인을 돌리지 못하면 혹은 음봉이 떠 있는 이 라인의 캔들을 돌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되돌림의 구간 똑같아요. 1, 2거래일의 흐름을 되돌리지 못하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되돌리지 못하면. 아시겠죠? 그것의 정형화된 내용. 이게 떴는데 어떻게 해요? 전제 조건은 여기 해놨잖아. 어느 위치에서 떠야 된다. 예? 이건 복습하실 내용이고 오늘 새롭게 이제 배우는 내용이 이게 떴어. 어디서 차익 실현해? 여기서 차익 실현한다. 그 내용의 OCI 같은 경우 주봉 아주 예전입니다. 아주 예전. 31만 8천원까지 올라왔던 예전.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예? 여기서 무조건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되돌리면은 쫓아갈지언정 일단 정리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힘의 크기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럼 가장 최근 종목은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셀트리온 같은 종목군들. 응? 그런 종목군들에서 하락 잉태형, 하락 장악형이 다 뜬단 말이에요. 그 기준점을 안 지켜주시니까 결국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 상승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이야. 좋아. 난 이런 종목 지금 현재 아직 없어. 난 내 종목은 다 바닥이야. 혹은 난 현금 비중이 높아. 바닥 종목 어떻게 사느냐? 그럼 상승 잉태 확인형. 응? 상승 잉태 확인형. 얘는 어디서 사야 될까? 전제 조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다 공부했죠? 아직도 윤정도의 주식 투시형을 몰라요? 2015년 이후에 그냥 방송할 때마다 시청률 사상 최대치 다 찍어버리는데 제대로 교육받으세요. 이거 어디서? 전제 조건이 이렇게 됐어. 이게 떴어. 이게. 그럼 어디서 뜨는 거예요?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음봉이 떨어져. 어디가 바닥인지도 모르고 계속 떨어져. 그럼 막 주구장창 이렇게 떨어지면은 어느 날은 반등이 나오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추세가 막 하락하는데 올라갔다가도 하락을 하는데 이 추세가 최근의 저점을 인식하는 구간. 꼭 최저 바닥이 아니어도 돼. 50일 저가가 아니어도 돼. 최근의 바닥을 인식하는 구간. 그 구간에서 음봉이 떨어지면서 바닥이 또 형성돼. 와 힘들다. 진짜 힘들다. 뭔 장이 이렇게 힘드냐. 30년 겪어본 윤정도는 덜 힘들어요. 예? 하루에 막 200포인트씩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갭상승이 나와줘요. 그러고 나서 종가가 움직여주는데 여기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다 감싸는 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럼 이것만 2개가 있을 때는 별이 2개란 말이에요. 방향성 예측을 못해요. 근데 얘가 딱 뜨는 순간 뜨면서 어떻게 되는 순간 요거를 넘기는 순간 우리는 하락 장악형 상승 장악형 죄송합니다. 상승 잉태 확인형. 예?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얘가 딱 뜨면서 요 고점을 넘겨줄 때 매수는 어디냐? 얘를 넘기는 시점부터. 왜?
지금 새로운 음봉이 떨어져서 새로운 저가가 형성됐는데 신저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최근 추세에서 바닥을 인식할 수 있는 저가가 떴는데 그것을 그 다음날 돌리더니 그리고 나서 여기를 감싸안고 이 음봉을 감싸안고 돌렸어. 그럼 이 구간이 매수구간이라고. 여기서부터가 힘의 세기를 돌리는 걸 확인했잖아요. 상단, C가를 돌파하는 거. 이게 C가겠죠. 음봉이니까. 종가가 여기고 친절하게 C가라고 써줬어. 상단까지 써주고도. 그리고 나서 이거를 돌리는 여기서부터 매수구간. 어디까지? 여기까지 다 매수구간입니다. 이 힘의 크기까지 다 매수구간. 1차는 여기라고 잡고 2차도 여기라고 잡고 이런 종목은 이거 볼 수 있어요. 평상시에? 드물죠. 내 관심 종목 아니고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떠 있는 거를 야 이거 다음날 이렇게 뜰 거니까 무조건 보고 있어. 그것도 힘들죠. 그럼 결국은 이 패턴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볼 수 있다고. 하락인대 확인형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볼 수는 있는데 바닥인 종목은 우리가 어떻게 보냐고. 잉태형 떴을 때 별 두 개짜리를 다 봐요? 이건 흔하게 뜨는데? 그럼 결국은 관심 종목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정성이 되고 나서 형성이 되고 나서 본단 말이야. 그러면 매수관은 어디까지로 형성을 시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꼬리 부분까지를 매수관으로 형성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패턴이 완성된 다음에 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고점까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되돌림은 이 음봉의 절반 라인을 다시 훼손을 하든가 아니면 안에 들어가 있는 양봉의 절반 라인을 또 훼손시키면 이거는 손절을 해야 되겠지. 이 패턴 별 3개짜리가 뜨는 것조차가 힘들지만 시장이 녹록지가 않아. 혹은 거래량이 제한적으로 떴어. 그래서 되돌려버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너무너무 아쉽지만 이런 기회가 드물지만 이렇게 확인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너무너무 아쉽더라도 이 절반을 훼손할 때에는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무조건 상승 때 확인력 떠서 어디서 사? 몰라요. 이해되시죠? 이런 종목 무지하게 많아요.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예전이죠? 예전에 뭐 2014년도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안 보이시잖아요. 이거 땡겨 보여드릴게요. 이거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땡겨서 딱 보여드리면은 정확히 상승 잉태 확인형이 뜹니다. 정확히 상승 잉태 확인이 떠요. 눌려요? 여기까지 다 매수구간이야. 그러고 나서 빰빰빰빰빰빰. 이때는 상한가 자도가 30%가 아니죠. 15%죠. 이렇게 올라가는 자체가 얼마 올라갔냐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39,800원. 약 4만 원에서부터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게 5만 원까지 가버려요. 이게 5만 원이에요. 여기가. 그렇게 되면 얼마예요? 25%. 삼성전기 이 무거운 게 25%. 이 짧은 구간에 빰빰빰. 이게 흔하게 뜨는 게 아니라고. 예? 여기 잉태형 뜨고 나서 잉태 확인형 돼서 안 됐죠? 예? 잉태형 뜨고 나서 뭐 안 되잖아. 딱 뜨는 순간부터 그냥 이걸 구구단을 외자처럼 이거 패턴 뜨면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힘의 세기나 이런 부분을 1강부터 다시 공부를 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이걸 바탕으로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 이 손절 라인 매수 구간 편입 구간 있고요. 손절 라인 여기 잡아놓고요. 그러고 나서 안 내려오잖아 손절을.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패턴에서 여기까지도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차익 실현하고도 망청 떠서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잡아내자는 겁니다. 펀드멘탈은 기본적인 펀드멘탈이 삼성전자가 펀드멘탈이 좋지 나빠? 절대 안 나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잡아내는 이런 종목군들. 최근에 종목 뭐 있었어요? 삼성전기 있었잖아. 똑같은 거 최근에. 4월 말부터 보여드렸잖아요. 얼마 11만 원에. 이 어려운 장에 4월 말부터 11만 원에 들어가서 16만 원대까지 16만 6천 원까지 그냥 빵빵빵 빵빵빵. 그때만 딱 잡았어도 이 장에서 70% 수익 나잖아. 50%인가? 자, 교육을 통해서 발굴한 종목 보여드립니다. 이게 바이오 대장주 중에 하나예요. 응? 교육용으로 꺼내는 거예요. 제약 바이오 요즘에 히트를 치는 부분도 있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무너져 내려왔다가 거래량이 일정 범위 수반되면서 잉태 확인형까지 형성이 돼 있고 쭉 뻗어 올라가고 훼손은 안 되고 하락 잉태 확인형에서 다시 돌려줍니다. 근데 거래량이 애매한데 제가 볼 때는 최근의 흐름이라면 만약에 내일의 기준에서 여기서 매수관 지금 설정돼 있는데 내일의 기준에서 탄력을 받고 거래량이 이 종목이 실리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바이오주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거래량 안 실리고 못 움직이면 그러면 다시 접어놔야죠. 경협주 제가 매수관 들어왔는데 라고 해서 7월 중순에 딱 보여드리니까 어떻게 돼? 빰빰빰빰빰 하고 올라버리죠. 예?
잉태 확인형의 연장선상입니다. 이거 바이오주예요. 첨삭지도 때 설명드릴게요. 이 종목 잉태형 또 떠있죠? 확인형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 장악 확인형 떴죠? 장악 확인형. 이게 뭐예요? 경협주로도 볼 수 있는 건설주입니다. 건설주. 종목명 왜 안 알려주냐고 샛별형까지 떴는데 종목명 왜 안 알려드리겠어요? 첨삭지도 때 알려드립니다. 이걸 종목명 그냥 알려드리면은 교육이 아니라 그냥 투기 매매를 하시라고 하는 것뿐이 안 돼. 아무리 대형주고 좋아도. 아시겠죠? 첨삭지도 바로 진행합니다. 10시부터.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아시아경제TV에서 찾아뵙는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순스트라이크 민경선입니다. 뭉치면 서고 갈라지면 넘어진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동화 작가 이솝의 명언인데요. 항상 좋은 방향으로 벌떡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께 도움 주실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오늘 준비하신 종목이 국내 유일의 신기술 개발로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정말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종목 찾아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독보적인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놀라운 실적 폭증과 함께 상상도 못할 대규모 매집이 집중되면서 정말 엄청난 급등이 나오곤 하는데요. 먼저 그 좋은 예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승인더는 수년간 개발해온 신소재가 글로벌 고객사인 아디다스에 독점 공급을 시작하면서 수주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100억대 적자에서 단 1년 만에 200억에 육박하는 강력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고요. 여기에 1,000원대 바닥에서부터 외국인의 수백만 주 매집이 집중되면서 주가가 10,000원대까지 치솟는 정말 기록적인 급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오늘 종목 글로벌 기업들이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독보적인 신기술 개발로 화승인더의 성장 스토리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단돈 1,000원대 종목이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종목이 무려 10배 급등한 화승인더의 성장 스토리를 재현하고 있는 단돈 1,000원대 종목이라고 하시니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 오늘 추천해 주실 스트라이크 종목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 스트라이크! 첫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종목 얼마 전까지 경기 침체로 주력 사업 매출이 줄어들며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경영 상황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이 시기 국내 최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그야말로 독보적인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며 이 분야 세계 1위 기업과 100% 독점 계약까지 체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미 지난 4월부터 대규모 생산이 시작됐고 하반기부터는 모든 생산 시설을 총동원해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라 올해 동사의 실적 폭발은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이 종목의 현주가는 대규모 적자 당시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단돈 1,000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어떤 종목보다 빠른 확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재료는 시작에 불과한 기업 가치를 순식간에 레벨업시킬 초대형 재료가 또 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무려 300조 원대 차세대 산업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기업이 S사와 L사 등 네노라는 대기업을 모두 제치고 이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성공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이번 핵심 기술은 워낙 독보적인 기술이다 보니 까다롭기로 소문난 글로벌 특허까지 단번에 따내며 300조 원대 세계 시장 석권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앞서 강조한 대규모 독점 수주에 이어 이번
300조 원대 해외 제로까지 연이어 터지면 주가에 미칠 파괴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미 정보에 능통한 외국인이 바닥권에서 나오는 물량이란 물량은 싹 다 쓸어가며 수십만 주를 매집했고, 최근에 강력한 수급 신호라 불리는 대량거래마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바닥권 돌파를 강하게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지금 1,000원대 자리마저 놓칠까봐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려 300조 원대 초대형 시장을 석권할 세계 최초 신기술 개발에 성공한 오늘 종목을 단돈 1,000원대 지금 자리에서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시고 추천 1번 누르신 후 전문가 번호 725번 누르시면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수년간 준비해온 차세대 신기술 개발의 대성공으로 무려 300조 원대 세계시장 석권이 유력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헌데 이런 엄청난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최저점 부근에서 이제 막 삼중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단돈 1,000원대에 불과합니다. 자, 때문에 지금 추천드리는 이 순간도 재료가 당장이라도 터져버릴까 봐 마음이 굉장히 다급한데요. 특히 초대형 수주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해외 정부에 한 발 빠른 외국인이 수십만 주를 집중 매집하며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단돈 1,000원대의 지금 자리에서 계약 공시 터지기 전에 빨리 확인부터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독보적인 신기술 개발 성공으로 무려 300조 원대 세계시장 석권이 유력시 되는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특히 초대형 수주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발빠른 외국인이 수십만 주를 집중 매집하고 있다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단돈 1,000원대의 오늘 종목 더 궁금하신 점 종목 AL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블루오션 미네원 전문가의 고유 번호 725번 누르시면 됩니다. 725번입니다.
신문에. 부장님, 맨날 니들이만 시키세요? 남자끼리 칙칙해서 되겠어? 윤씨, 미팅 따라가. 야, 정신 안 차려? 어? 부장님. 요즘 연애하느라 그런가 무척 피곤해하네.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장님, 듣는 입장에서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성평등 사회, 당신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조심할게.